본인 재산을 전부 동거녀에게 주시고 싶은데 증여세조차도 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절세를 위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법이라는 게 전문가가 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상식들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의뢰인의 사건 2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상속세와 관련된 제도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와도 자주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아버지 채무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몇 달쯤 지난 어느 날 이 의뢰인은 국세청에서 느닷없이 상속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하신 10억에 달하는 돈에 대한 상속세를 국세청에서는 딸에게 부담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항변을 했죠. 그랬더니 국세청에선 딸에게 만약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입증도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 완전 억울하죠. 내가 쓴 돈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황당하시죠? 이런 케이스가 주변에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실제로는 상속을 받은 적도 없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담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추정상속재산 제도 때문인데요. 원래 이 제도는 세무당국에서 현금 같은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해도 추적이 어려우니 한마디로 상속세 탈세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요. 받은 적조차 없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유사한 사건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동거녀와 함께 사시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자식들이 재혼은 결사반대를 한 탓에 재혼 없이 자식들과도 불편한 사이로 지내시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께서는 고령의 노안이 오게 되자 본인 재산을 전부 동거녀에게 주시고 싶은데 증여를 하게 되면 자식들이 나중에 동거녀 상대로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도 있고 증여세조차도 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부동산을 팔고 현금으로 감춰둔 다음 동거녀에게만 그 사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자식들은 아버지가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하신 행동은 사실 주변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현금을 땅에 묻어놓은 걸 세무당국이 어떻게 알겠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획 없이 저렇게 묻어놓으셔도 결국은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하시기 전 수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셨으면 그 매각한 돈의 지출 용도와 사용처를 밝히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상속인이 이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부가 아니고 일정한 계산법에 따른 완화 조건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속인이 모르는 납세 의무까지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납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세금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본인도 모르게 상속세가 부당하게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 일단 세금이 부여되면 면제를 위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게 되니 피곤해지겠죠. 결국은 이 추정 상속재산 제도를 잘 이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상황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공유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때 그 지출 용도와 사용처를 꼼꼼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이런 제도를 몰랐으면 모를까 제가 앞서 추정상속재산 계산법 보여드렸죠. 그 기간과 금액에 맞게 처분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물론
물론 만약 사전에 증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법에 정해진 범위를 고려해서 계획적인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 후라면 먼저 채무와 상속재산 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만약 채무가 많다거나 또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맞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으로 대응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와 관련된 추정 상속재산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세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당하게 부담하는 일 또한 없어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상속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